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양에 자리 잡고 있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은 우리 북조선에 여러분들 아마 방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종 건물들을 볼 때 상당히 독특하고 이런 다양한 이런 건물들이 최근 들어 일떠서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건물들의 양식, 또 이 북쪽의 건물 철학이 뭐가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모시고 대담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선생님이 연구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우리 홍연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금철 선생님은 건축가인데, 우리 홍연도 선생님이 70이라고 그럽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금철 선생님은 38인데 제가 인사받고, 이 선생님은 여기 종합대학교도 나왔지만은 이태리에서 유학을 한 아주 이 세상 국제사회에 대한 감각도 많은 그런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74번째 이 평양 방문에서 이렇게 취재 중인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 올 때마다 건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특히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건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2011년 12월 17일 서거하시고 아마 김정은 원수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매년 그 건물이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은하과학자 거리, 위성과학자 거리, 창정거리, 미래과학자 거리, 또 과학기술 전당, 그 다음에 려명거리. 려명거리. 작년에 왔을 때 아주 려명거리를 직접 취재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한 번은 여기에서 저는 그건 잘 몰랐었는데, 이 김정은 원수께서 노작이 텔레비에 이렇게 방영되면서 이 건축에 대한 아주 이론이 상당히 정연한 걸 제가 보서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오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주체 철학이 뭔가 하는 건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알겠는데, 혹시 이 건축 분야에 있어서 이 주체 철학이나 영도자의 철학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선생님들께 그것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이 시작돼서 네. 오늘까지 네. 일관해서 우리가 들고 나가는 건축 사상이 주체 건축 사상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체 건축 주체 사상. 건축 사상. 예. 이 주체 건축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립 체계화하셨으며, 창시는 처음에 주성님께서 언제 창시했습니까? 창시는 해방 직후에, 예. 전통은 한일무장투쟁 시기에 전통이 마련돼 있고, 마련하시고, 해방 직후에 주체 건축 사상을 창시하시고, 네. 그것을 구현해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건축 사상을 보다도 독립하시고, 그걸 체계화하셔서, 이론적으로. 독립화해서,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 창조 실천적 문제, 이론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정립하고 체계화한 거는 연도로 보면 되게 언제가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로작이 1991년 5월 22일에 발표하신 건축예술론, 건축예술론이라는 로작이 있군요. 로작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축을 수령님들의 건축 사상과 업적을 계승해서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네.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시켜서 오늘과 같은 건축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현대 건축에서 현대 건축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한 건축들이 이 땅 위에 숲을처럼 일떠서고 말하자면 21세기 문명 개화기에 그 말하자면 건축의 그 화원을 네, 알겠습니다.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여- 특징입니다. 예, 예. 이게 여기가 백두산 건축연구원인데 예. 예, 이 연구원이 생긴 거는 82년 예. 7월 22일. 예. 그 이건 발기해서 어느 주성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김정일 국방위원?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국방위원장 그러죠. 예, 창립해서 예. 발기하셔서 발기하시고 네. 예. 그 이제 그 발기할 때의 뭐 역사적인 취지라고 그러나 이 발기하게 되면 역사적 환경, 예, 환경과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겨서 발기하게 됐는가 예.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 1982년 그러니까 그 시기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건설 혁명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건설이 많이 진행되던 그 시기입니다. 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건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또 세계적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자면 당의 건설 구상과 의도를 제일 앞선에서 실현해 나가는 주체 건축의 그 창작 기지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우리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창립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예. 예. 지금 현재 전체 여기 일하시는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이라나 이 성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450여 우리 명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그 연구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연구원이니까 이 안에 이 설계연구소, 설계를 전문 설계연구소, 맡아하는 예. 설계연구소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공조기연구소, 공기조화기 설계연구소, 공기조화기 아니 네. 공기조화 솔비 설계연구소, 공기조화 솔비 설비. 설계연구소. 예, 이건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이자같이 이제 건물에서 냉난방 체계라든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와제물 뜻이었어요. 그다음에 공기 조화를 국산화하고 해결하는 우리 설계를 알겠습니다. 그걸 실현하는 요거는 과학연구 그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슨 또 건재연구소가 건재, 있습니다. 예. 건재, 그건 제목 이런 거. 예, 건설 그러니까 재료들을 전문 연구하고 건재연구소. 만들어내고 시험 공장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현실에 도입하는 이제 우리 유명고리도 이번에 많이 도입했단 말입니다. 우리 건재연구소가. 그다음에 팔연구소라고 팔. 그러니까 환경위생연구소, 환경위생연구소. 환경위생연구소. 물, 공기, 물, 공기, 친환경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연구소도 있습니까? 거거에 이게 기자가 네 개가 기본이군요. 예. 아까 그 주체 건축 사상도 말씀하셨고 이 나름대로 선대 영도자들과 또 현재 지금 영도자께서 그 이 이론 그 주체 건축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하고 이제 이게 계속 돼 있는 게 마치 주체 철학이 발전한 과정하고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는데 우선 연구사로 일하시면서 유학까지 하셨는데 연구하시면서 그 또 여기서 연구하고 또 올리고 하게 되면 이 최고 지도자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가르침 같은 걸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일화 같은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화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했다고 할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평양국제비행장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기 다른 나라 비행장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큰 비행장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자체가 우선
뭐 독특하게지면서도 기본 현대성을 많이 강조하느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 경연 원수님께서 수차례 매 형성안 다 봐주시고 거의 그저 완성될 때까지 수백여 건의 형성안을 이렇게 보아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심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평양국제비행장인데 말하자면 우리의 비행장인데 원수님께서 이 평양의 관문이고 나라의 올굴이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설계가들이 처음에 이 말하자면 너무 현대성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설계를 하다 나니까 민족적인 걸 많이 반영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경연 원수님께서 우선 문주를 우리식으로 민족적인 것으로 문주도 세우고 그다음에 문주가 평양국제비행장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비행장에서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보이는 문주가 있습니다. 그 문 있는데 재료는 많이 현대적인 뭐 우리 윤복합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지만 실제로는 이 형식은 민족적 형식이란 말입니다. 문주. 그걸 우선 했고 그다음에 이 정면이라든가 이 유리 부분에다가 이 우리나라의 그 상징인 그 백호 사신도 중에 하나인 이 백호도 그려놓고 이 바닥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 매 식당 부분에 이 민족적인 요소를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심을 직접 받고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봉사 처음에는 이게 봉사 부분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연 원수님께서 벌써 이렇게 다른 나라 이 비행장 발전 추세요 이런 걸 다 연구하시고 봉사망도 많이 넣고 비행장을 이용하는 손님뿐 아니라 이 주변에 사는 손님 이 봉사망 하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꽤 우리가 상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상점도 커피숍도 있고 맞습니다. 찻집도 있고 이제 뭐 수요일이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에 말하자면 이 국제비행장 기준이라는 게 좀 미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나라 자료를 많이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원수님이 가르치심을 받고 보니까 지금 설계해놓고 보니까 실제 다른 나라 추세 자체도 이 봉사망이나 이런 거를 많이 넣더란 말입니다. 상금 같은 거. 뭐 우리 뭐 10대 비행장 자료도 내려보내주시고 많은 자료 내려보내주셨습니다. 또 직접적인 가르치심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봉사망이 협소했던 거를 이렇게 많이 누리고 이제처럼 비행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뿐 아니고 이거 평양시에 사는 사람들도 와서 이용하게 주말 휴식도 할 수 있게 있게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되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 이자처럼 이 봉사망을 많이 유탄하니까 봉사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 식당이나 상점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손님들이 이렇게 동선에서 이렇게 겹치는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진짜 우리도 이렇게 놓친 거를 다 이렇게 보시고선 이게 겹치면 안 된다는 거. 원수님께서 손님 동선하고 이거 출저에 격배시키고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갈마 비행장만 놓고 봐도 우리 그야말로 갈마 비행장은 진짜 원수님의 우리 친작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하나하나 다 모든 형성한 하나하나 진짜 뭐 이 평면도 무슨 이런 것까지 100% 다 봐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제가 원수님도 한번 2000 현지지도 나왔을 때 2014년 10월 30일에 한번 배웠습니다 같이. 그래서 진짜 느끼면서 야 진짜 뭐 우리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계승하시고 이자 선생님도 말씀한 철학이나 이 분야뿐 아니라 이 건축 분야까지도 진짜 밟으시구나 하는 걸 진짜 저 피부로 심장으로 진짜 이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는 국제 비행장도 설계하셨다는데 또 다른 것도 좀 제가 연구원에 2007년에 들어서 제일 처음 한 게 우리 동평양 대국장이 있습니다. 동평양 대국장에 그때 당시로서 개작을 했단 말입니다. 개작을 하면서 그때 미국에서 뉴욕 필하모니 악단이 들어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현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우리 뭐 모란봉 국장도 돌아보고 유로 국장을 돌아보면서 음이 생음 공연, 마이크 공연이 아니고 생음 공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반사 집을 제가 같이 설계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공연 다 하고 그 주의자도 아주 이 생음 조건 우리말은 반사 시간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 잔향 시간이라는 게 아주 만족해서 공연을 잘했다고 그런 평가도 받고. 그 유명한 지휘자인데 돌아가셨죠. 최근에. 하여튼 좀 그 밖에도 뭐 많은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들은 거는 이 건축에 있어서 선 편의성이다, 또 뭐 후미약성이다 이런 거를 제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에서 손편리성 할 땐 우리 원수님께서 네. 건설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일관하게 강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방침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편리하지 않으면 건축이 아니다. 편리하고 실용성, 실제 쓰면서 그게 용도에 맞고 다 해야 될 건축이지 그렇지 않은 건 건축이 아니다. 해서 건설에서 먼저 해결할 문제를 편리성 문제를 앞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민의 자주적인 생활, 창조적인 생활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또 인민들의 말하자면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건축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질적 속성입니다. 질적 속성. 그렇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편리하지 않은 건 건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미약성으로 그랬다가 또 선으로 바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수님께서 저 우리 창종거리 수령님 탄생 100도를 기념해서 창종거리가 일도섰을 때 이자같이 봉사망도 돌아보시고 공공건물도 달아보시면서 미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손미학성이라는 말씀을 다시 정립해 주셨습니다. 근데 손미학성도 같습니다. 이자같이 선생님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답지 않은 건축은 사실상 건축이 아니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다 아름다움을 그걸 요구하고 그게 하나의 건축물의 구성 요소로 되고 속성으로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에서 아름다움은 대체적으로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형태가, 그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서 꾸림새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다 아름다움이 깃들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양새, 색깔, 조명, 뭐 그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미술. 위대한 장군에서는 건축을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각, 조명, 미술, 색, 처리 이게 다양하게 들어가서 이게 말하자면 조화되게 해서 아름다움이 표시되는데 이 아름다움이 우리 인민들의 취미와 미적 취미, 미적 감정에 딱 맞게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 색깔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에 그 색깔이 아주 그 은은하면서도 그 이 배합적인 색깔을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여기 사실은 원색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빨간 거, 파란 거 그냥 이런 원색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색깔이 굉장히 배합이 많다는 거. 이 현대적인 감각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근데 이제 물론 미학성도 중요하고 편의성도 중요한데 또 건축이라는 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습니까? 견고성이 문제인데 제가 여기 와서 텔레비를 보면서 상부구조, 하부구조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하부구조가 먼저 선차성이 하부구조인가? 선하부구조, 후상구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안전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아니 안정성하고 용가는 있지만 기본 안전성 문제는 아니고 이처럼 이 집을 짓는다 할 때 그 하부망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력계통 아니 구설이가 아니고 그런 소리가 전력망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망 상수도망 이 소리입니다. 기본 도로망 이게 도로 이런 것들이 기본 하부 구조에 그게 들어가는 거구나. 견고성이라고 할 때는 구조 우리 말하자면 이 사람이 사는 건축물뿐 아니고 우리가 쓰고 사는 온재요 이런 것도 우리 뭐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천년 책임 만년 보증이라는 거 그게 견고성이란 말입니다. 그 나는 뭐 남쪽 출신인데 남쪽에 그 아파트가 와와 아파트 같은 거 큰 거 무너지고 뭐 그런 게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긴 그래도 지진이 좀 적으니까 우리 저 조선반도 자체는 근데 이거 건물을 질 때 주체공법이라는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체공법이 서구에서 쓰는 그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공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체공법 이런 얘기, 건물일 때 뭐 조립식으로 하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특징이라고 할까, 그 차이를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는 우선 저로 본다면 이렇게 이 시공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건 시공 쪽에서.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처럼 위대한 장군께서 용도하실 때부터 평양 석도 때부터 또 지난 시기 또 돌이켜 본다면 조르복구 건설 때부터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들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건설에서 속도전을 일으키라. 속도와 질을 다 같이 하면서 이 건물을 일대시하는 게 속도전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제 생각에 주체공법이다 하면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도 지난 시기에는 벽체를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1m만 올리라 이런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견고성에서 볼 때. 그러나 이제는 이제처럼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이제 좀 건설 속도라든가 이 분야에서 이 주체공법의 다른 것과 다 차이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리를 마침 인민들이 요구하고 또 빨리 지어야 되니까 이제처럼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처럼 이 공법상 문제에서도 새로운 공법들, 우리 이번에 삼지연지구를 새로 건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삼지연지구 건설을 뭐 빨리 끝내자니까 처음 전시회를 이제 건재 전시회를 시작해서 건설 기술 전시회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선 건설 기각에 앞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일반화하고 이런 공법들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더 빨리 더 높은 질을 보장하면서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이런 연구 토론도 하고, 이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라니까. 홍현도 선생님께서 아까 그 건축 주체 건축 사상을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는 보면 주체 농법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주체 농법, 주체 공법, 예를 들어서 그 주체라는 얘기 항상 들어가면서 그걸 독특한 독특한 양식을 많이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지금 여기 설계 쪽이지만 또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또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공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문제가 최근에 세계적 추세에 맞게 지난 기간의 습식 공법으로부터 건식 공법, 습식 지난 기간에 물을 많이 이렇게 쓰던 공법으로부터 이제 물을 쓰지 않고 전혀 안 쓰고 이제 건재들이 다 조립화된 그 마감 건재들이 다 제작된 건재품들을 조립화하면서 속도를 비상히 빨리 하면서 건축물의 견고성을 완전 무결하게 담보하는 건식공법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건식. 마른 건식. 전에 습식공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건식공법 추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명고리도 건식공법 한 게 많습니다. 그 여기 지금 백두산 저기 건축연구원에서 아까 내가 그 쭉 그 몇 가지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했는데 대개 그건 여기서 나온 작품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온 작품이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그러니까 건축연구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기능을 또 다른 데도 있긴 있군요. 그러니까 설계 단위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처럼 건축연구원, 이제처럼 우리는 설계뿐 아니라 이제 건재도 연구하고 과학연구도 건축과학도 연구하는 이거를 또 다른 단위에 또 이렇게 다 보급도 하고 이런 단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원이 또 있습니까? 좀 소형 연구원은 없고 설계연구소는 많습니다. 설계연구소는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과학기술 전당? 그 과학기술 전당을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맞는지 내가 미래과학자 어린가 그 학생들이 이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책공대? 여기 평양 건축종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건축종합대학에서 그 맞음 설계를 배운 재능 있는 그런 설계가들이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그 백두산
건축연구원에 와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참관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고 백두산 건축연구원이 무엇을 하며 또 앞으로의 이 조선의 그 건축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입니다.